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선고를 듣고 법정에서 나와서 기자들과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 틈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의 이 장면도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 법정이 2번 남아있다. 즉 이번이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대법원 마지막 심까지 2번 정도의 더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민심의 법정은 그렇지만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항소할 것임을 또 명확히 하면서 추후 2심과 3심 이야기까지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를 타고 이제 법정을 떠나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올 텐데 먼저 서용주 전 부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생각보다 놀라운 선고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100만 원 왔다 갔다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선고 내용. 지금은 주변에서 이 벌금형 정도에서의 액수를 예측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었고 이게 좀 과하다 싶었는데 법원의 이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그 검찰의 구형의 절반 정도 집행유예까지 따지면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말문이 막히는 어떤 선고 결과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판시해서 이 선고의 어떤 내용들을 결과에 대해서 근거로 댔으나 네.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납득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항고를 할 것 같고요. 아직 말씀한 대로 2심과 3심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준비해서 2심 재판부의 어떤 지금 현재의 선고 자체가 확정 판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을 깰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또 법률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파장이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금형 수준에서의 어떤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 부분은 당내에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을 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내지 못하는 이상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장애물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 가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오늘 공선법의 재판 자체가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이 걸려 있습니다. 434억 원이 걸려 있죠. 거기까지 더불어 갔을 때는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간 좀 골머리를 앓을 것 같다. 저도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이라서 좀 많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서용주 부대변인 말씀을 듣는 중에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저도 한 벌금형 대신 피선거권 박탈 정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떠한 상황 논리를 제시하거나 재판상의 어떤 변론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오늘의 선고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법적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뭐 2심, 3심 남아 있고요. 또 다음 재판도 있고 이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번 선고에 영향을 줬던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앞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2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고 한 발언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은 허위로 판단을 한다면서도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법원의 판단 기준은 기억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규 씨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무죄로 좀 분석하신 것 같고 판결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백현동의 국토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협박이라는 발언 부분들이 압박과 협박의 주관적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행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당시에 이제 백현동의 종상향 부분들은 협박과 압박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국토부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실행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 한 것처럼 얘기한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걸 좀 나쁜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예. 일단 이것도 좀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늘의 좀 이렇게 뭐라 과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늘의 재판부 1심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굉장히 백현동 쪽에 무게를 둬서 좀 가중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예. 저는 이 심을 준비하는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백현동 부분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증명을 해낼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거는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이 그게 참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선거법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이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예.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드릴 말씀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법원의 무죄 판단에서 받아들여야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백현동 관련 얘기인데 이 사안은 일단 백현동 그 아파트가 옹벽 50m를 건설하면서 지어진 건물이다. 법규상으로 15m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건축된 게 맞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국토부의 압박, 협박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 이것은 대선을 앞둔 후보자 지위를 갖는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대단히 오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받은 다른 기초단체장들은 어떻게 그러면 느꼈을까? 어떤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서 압박 또는 협박이라고 느낀 데가 없어요. 그럼 왜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대표만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 백현동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유권자들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고의를 갖고 그런 발언을 했다. 아마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걸로 저는 느낍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법정에 들어설 때는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함께 나왔던 당내 이제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앞으로 2번이나 더 심판이 남아 있다. 그리고 민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계획했던 오늘의 일정을 보면 이 심판이 나오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집회 현장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변동이 됐다라고 들어왔단 말이죠. 집회한 곳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으나 네. 제가 이제 전후 사정을 확인해 보니 오늘 집회는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집회가 아니라 국민행동이나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고요. 네. 더러 이제 이 오늘 그 재판장 쪽에 왔던 의원들이 발언을 좀 몇 분 하시려고 했는데 예. 괜한 오해를 주지 말자. 아하. 그래서 아예 그 집회는 시민단체 집회로 가야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 집회가 마치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것처럼 페이스북에 저격을 했고요. 네. 당에서도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해달라라고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을 때는 그 논박 자체가 깨트려지기 때문에 아마 원래부터
그 행사에는 참석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 내용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당연한 말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야 예상한 것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선거법상 당연히 유죄 판결에 나와야 하고 선거 임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이미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는데 검찰 기소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저희의 생각과 유사한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더 비화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뭔가 의사표시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저 현장에 가지 않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도 안 가겠다고 하신 것은 대단히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의 본령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선고가 대법의 확정 판결이 아닌 1심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로서 받는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파장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의원직 상실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높은 선고가 나오긴 했으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이 당내에서 흔들린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심 자체가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했듯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선법에 대해서 다소 당황스럽기는 하나 선고 결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1심 나왔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거의 이제 내리막을 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내에는 많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2심 준비를 위한 노력들을 더 가속화시킬 공산이 크고요. 당내에서 아마 더 조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심 자체에서 예기치 않게 따져보면 정치인으로서 거의 뭐 피선거권을 복구하기 힘든 상황의 어떤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당원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심조심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력 복원을 위한 노력들이 당분간은 크게 흔들림 없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1심이긴 하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것이 리더십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는지요? 예,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4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1심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약하다고 볼 수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결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1심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따질 건 다 따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2심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2심에서 더 판단할 만한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게 추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률심인 3심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늘 내려진 이 1심 결과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최종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거의 단독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주자 하나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은 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을 걱정하는 또 민주당이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럴 시점이 오늘 이 순간으로 갑자기 다가왔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행보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당내 영향력도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빠르게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을 지나서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3심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것까지 기다리기 전에 일단 열흘 뒤에 하나의 또 판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5일 위증교사 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1심의 선고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고 수긍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재판부 자체가 여당 쪽의 어떤 압박에서 못 이기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여러 가지의 좀 추측과 가정을 하더라도 25일 날도 네. 선고 자체가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좀 충격이 가시기 전에 네. 가중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당내 정치 상황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공선법 자체는 일단은 선거법상 수긍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나 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그게 이제 엎친 데 덮친다면 그때 가서의 당내 분위기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위증교사 열흘 뒤에 애초에 오늘 재판도 물론 중요하지만 25일 재판이 더 사안이 간단하고 또 위증을 한 분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벌이 예상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오늘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나왔는데 그러면 위증교사 그 부분 25일에 있을 1심도 굉장히 큰 중형이 예상된다. 그럼 앞으로 또 재판 또 2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되는 이 사법적 판단 앞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걸 뚫고 갈 수 있을지 재판 지연 이런 거로는 이제 더 이상 해법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대선까지 너무 많이 남았고 일단 이렇게 한번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유권자 그리고 당원 이런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을 제공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5일의 재판 또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난관이 예상되는 하나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1심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민주당 차원에서 지난 대선 선거 보정 비용 434억 원 이걸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예.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는 뭐 민주당 돈 많은데 엄살 피우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당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등등 선거 비용 등을 통해서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들은 이게 넉넉해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또 선거가 오면 그 돈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인데 434억 원이라면 그냥 뭐 좀 더 100번 양보해서 한 8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절반을 반환을 하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당으로서의 운영 자체나 또 이 당의 이미지 부분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손해를 고려했을 때는 네. 굉장히 민주당도 지금 현재 당혹스러운 상황은 맞다. 예. 그래서 한가롭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있었던 1심 선고에 대해서 사법부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인트는 여기 같습니다. 집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통 주말 집회를 오랫동안 민주당이 2번 정도 했었죠. 이번 주말에도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네요. 그렇죠.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물론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장외 집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그냥 야당이 아니라 국회 절대 과반 171석을 갖고 있는 당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권인 국회 안에서 충분히 힘을 갖고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밖에 나와서 대중을 상대로 집회를 한다. 주말에 서울 한복판에서 했을 때 그 집회가 있었을 때 시민들이 겪을 불편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할 텐데 네. 스스로 국회 안에서 그 정도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무능을 자인하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대단히 과격합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단축이라든지 또 탄핵이라든지 결국 그런 것을 주장하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거대 야당, 거대 제1당,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말 집회의 동력이 그러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야당 대표의 좀 뭐 높은 선고에 뭐 기쁜 나머지 좀말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야당이 지금 장외에서 투쟁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들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특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질 게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혐의, 뭐 지금 공천 개입 부분 등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여러 가지 검찰의 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검찰의 공정한 기소가 있어야 되고 그 기소가 안 됐을 때는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의의 강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검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내려졌을 때 야당은 무력 시위라고 표현하지만 시위와 장애 집회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그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나왔는데 그럼 2심까지 계속 우리가 뭐 야외에서 집회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부터 이제 답해야 될 때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집회 자체는 방탄 집회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방탄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이 뭐라고 할까요? 중한 선고에 대비해서 향후의 정치적인 투쟁을 이어갈 만한 일종의 사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생각을 해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 하면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이 되는데 계속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권 투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 선봉에 본인이 있다. 본인의 1심 선고 결과는 대단히 무도한 거다. 이런 인상을 유권자에게 주기 위해서라도 장애 집회를 통해서 정권의 무도함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사법부 압박 이런 어떤 과실을 얻기 위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회 내용이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 보면 내용이 거기에서 훨씬 많이 넘어간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상정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대단히 과도한 발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특검 촉구가 아니라 결국은 정권 타도 투쟁이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돌려놓기 위한 정치적 장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장외 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내 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기하면서 네.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반론 잠깐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집회 자체가 여러 가지 민심을 추동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선동될 만큼 민심이라든지 국민의 삶이 그렇게 한가롭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힘드시잖아요.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정말 이건 국정 전반에 너무나 큰 걸림돌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통령께서 결단하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저는 1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집회가 방탄 집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압박이 되겠느냐 사법부에. 반대급부로 괘씸죄가 될 수도 있다.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사법부가 이건 무슨 우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라도 형을 세게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단면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의 지도부 자체가 장외에서 어떤 재판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그런 어떤 우려가 좀 투영됐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의 결과와 장애 집회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과하고요. 2심이 앞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6개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장애 집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집권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좀 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듣고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판결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434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윤희석 대변인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당장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압류 가처분하겠다 입법 검토에 착수한 상태인데 앞으로 국민의힘의 공세도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공세 차원이라기보다는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했을 때 선거비 보전을 받은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비 보전을 받았다가 당선이 무효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결을 받은 분들 중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분은 지금까지 거의 반환한 금액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까지 제가 뭐 폄훼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선거비 보전을 했는데 국민들의 그 세금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차원에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 굉장히 거액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떤 뭐 기업도 아니고 당이라는 임의단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부담일 수는 있겠으나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뭐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정당, 원내 1당, 국회의원 171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비용이 많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공세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판단과 국민적 양식에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보고, 만약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뭐 가압류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특히 야권 앞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고하게 지속이 되다가 이 어느 정도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나올수록 약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삼총이라고 해서 총리 세 분을 지내셨던 분이나 삼김 이 세 분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만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새로운 주축, 중심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서요. 네.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뭐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한 거 이상으로 정말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단 뭐 삼총 삼김 얘기 나오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연계지한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민주정당으로서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어떤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가 약하든 어쩌든 간에 본인의 주장을 가지고 또 새로운 대안으로서 당내에서의 하나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공당 정치를 한다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존재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네. 라는 측면이고,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서 복구가 불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나머지를 차선책으로 메꿀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오랫동안 당에서 많은 민주당에서 역할했던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대비를 한다는 거. 그거는 저는 비판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 하나로 해석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들어볼게요. 삼총 삼김. 뭐 상대당의 얘기긴 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을 염두에 두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긍정을 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사법적인 판단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가 그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또 민주당의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저희 입장에서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정치를 해야 될 파트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상황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같이 국회를 운영하면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또 민주당에서 뭐 삼총, 삼김 이런 유력한 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당원 지지자들의 어떤 많은 인정을 받아서 또 다른 당내의 정치 세력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서영주 전 부대변인께서 그런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도 아주 인산인해였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정치자금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동료 차원에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교통비 지급이 이루어졌냐 했더니 그거는 그냥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생각보다 더민주혁신의 어떤 그런 제공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동료 차원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이 선고 결과가 너무나 이 말문이 막힐 정도의 수긍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더민주혁신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낙담과 어떤 그 향후의 추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통비 제공이 없었다고 들으셨습니다. 교통비 제공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한 분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교통비가 만약에 제공이 됐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죠. 더민주혁신회의에 소속된 현역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정치활동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들까지 포함된 회원들이 돈을 걷었는데 그 회비를 일반 회원이 아닌 다른 분에게 교부했다. 그거는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뭐 넓게 해석이 아니라 법문에 그대로 그냥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법을 아무리 뭐 이 사안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결국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자꾸만 어떤 지지자들의 강한 주장이라든지 상황 논리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방금 전 이재명 대표 1심에서도 예상과 다른 중한 선고가 나온 것은 법의 판단이 그만큼 엄밀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도 금전 문제에 대해서 교통비 제공 등등 이런 문제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국민들로부터 진탄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기를 바라는데 서 소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또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지형의 변화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센 양형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그러면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갈등 아니면 대통령실과 정당 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글쎄요. 그런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가 어떤 뭐 갈등 양상을 보였다. 저는 갈등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국정 운영하는 어떤 방향, 일치하는 방향을 찾는 과정에서의 어떤 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계없이 야당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석수가 너무 많아요. 저희는 지금 5년 가까이 완벽한 여소야대 이 상황을 막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원내 대책도 더 치밀하게 수립을 하고 또 당내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도 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저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도록 그런 작업에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대당 얘기지만. 뭐 일단은 이 민주당 내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판단 중요하긴 하겠죠. 그게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을 가져온다. 그거는 조금 별개 문제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 용산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말 현실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결과는 결과대로 두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국정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국민들이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바꿔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해소해줘라. 이게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차별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어떤 내부에서의 어떤 권력 쟁투보다는 순수하게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정말로 대변한다면
이 문제를 해소하는 거. 그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분리해서 하는 게 뭐 향후의 미래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맞을 것이다.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보통 이번 이 첫 번째 판결을 통해서 전국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라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전국을 예상한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듣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장애 집회 계속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심, 3심 남았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공격 또 여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매개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논리와 이런 것들로 막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집회가 계속돼서 이 사법적 판단이 정치의 혼란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과거와 같은 많은 그 혼란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 5년 전에 조국 사태 때 보여줬던 서초동 앞에서의 그런 장면들, 그런 것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내 혼란을 떠나서 정치권의 파장이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당 무죄, 야당 유죄. 그러니까 여당인 대통령 배우자는 무조건 무죄가 되고 야당 대표는 유죄가 된다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어떤 민심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잘 대응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온 내용과 그 미칠 파장을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